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1 쌍용 티볼리 에어입니다. 티볼리는 쌍용의 대표 모델인데 판매가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쟁 차종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업데이트가 좀 늦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티볼리 에어의 판매 중단도 있습니다. 티볼리 에어가 티볼리 전체 판매에서 약 한 30% 정도가 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볼륨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티볼리의 판매에서 감소가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티볼리 에어를 출시를 했고요. 제품의 컨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티볼리와 같은 구성이지만 트렁크 공간을 좀 더 강조한 컨셉이죠. 엔진의 구성은 티볼리와 조금 다릅니다. 티볼리는 가솔린과 디젤이 있지만 티볼리 에어는 가솔린만 있어요. 기존의 티볼리는 가솔린과 디젤의 비율이 7대3 정도의 비율로 가솔린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티볼리 에어는 가솔린만 출시를 해서 좀 더 집중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불림 방식도 사륜은 없고 이륜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A3 트림의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가 적용된 사양이고요. 그러니까 천연가죽 시트와 무릎 에어백, 썬루프가 제외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2,642만원이고요. 전면 디자인은 티볼리와 동일하고요. 전장, 정확히는 그 트렁크 쪽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그 비율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티볼리와 비교를 해보면 전장이 50mm 이상 늘어났고요. 전폭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전고는 티볼리보다 조금 높아요. 휠 베이스는 동일하고요. 따라서 늘어난 전장과 전고는 트렁크 공간 확대에 할애가 됐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전형적인 B 세그먼트 SUV보다 차체 사이즈가 조금 크죠. 그래서 B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차체 사이즈를 셀토스와 비교를 해보면 전장과 전폭, 전고가 더 크고요. 반면에 휠 베이스는 셀토스가 더 길어요. 참고로 XM3는 전고를 제외한 모든 수치가 다 크고요. 특히 휠 베이스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프로 HP2, 사이즈는 215에 50R 18입니다. 티볼리는 알로이 사이즈가 16인치와 18인치 두 가지만 있는데 티볼리 에어는 알로이 사이즈가 16, 17, 18인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는 부분 변경된 티볼리와 동일합니다. 티볼리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실내가 좀 좋아졌잖아요. 이 티볼리 에어도 최근에 나온 모델이니까 티볼리와 같이 똑같은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티볼리 에어의 실내는 티볼리처럼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디자인이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좀 젊은 감각은 아니죠, 디자인이. 그리고 내장재는 전반적으로 딱딱한 편입니다. 보통 대시보드는 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 이 티볼리 에어는 대시보드에 적용된 우레탄도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소형 SUV는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딱딱해서 이게 단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주로 바라보는 모니터와 공조장치 그 중앙 센터 패시아 부분에 이게 집중적으로 쓰여갖고 실제보다 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가. 모니터는 9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현대기아는 이 소형급도 10.25인치를 적용을 하는데 그래도 이 9인치는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9인치보다 조금 더 커 보여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할 화면이죠. 그리고 인포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음성인식이라든가 날씨, 지니뮤직,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이죠. 그리고 이 화면에서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좀 더 세부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부분 변경 되기 전보다 이 안쪽의 메뉴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화면이 꽉 차갖고 실제보다 이 후방 카메라 그 디스플레이 된 면적이 더 커 보이죠.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 보니까 모니터를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내려가는 편이고요. 그 밑에 있는 공조장치 역시도 좀 바라볼 때, 조작할 때 좀 더 내려다보는 편이죠. 근데 이 공조장치의 인터페이스나 시인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공조장치의 그 액정이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는 이 다이얼도 좀 큰 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작하는 그 소리라든가 감각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면은 이 모니터에 이렇게 같이 화면이 뜨죠. 그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토홀드가 없어서 그렇지 최근에 그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는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USB 단자, ISG 온오프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낮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좀 안쪽에 있어갖고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윈터, 스포츠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게 좌우에 폭은 여유가 있는데 이게 좀 얕다 보니까 좀 코너를 고를 때 이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을 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죠. 충전 중이라고.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이 기어레버 역시도 디자인이 좀 올드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좀 티볼리보다는 렉스턴에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기어레버 주변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어서 좀 썰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컵홀더는 깊이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그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의 사이즈는 좀 큰 편이고요. 그 위쪽과 아래쪽의 그 림의 굵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 아래쪽이 조금 더 굵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운전대가 계기판 쪽으로 조금 더 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 다른 차들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티볼리의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괜찮은 부분이 바로 이 계기판이에요. 기존에 비하면은 계기판 디자인이 월등히 많이 괜찮아졌죠. 예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그래픽이 변환되는 속도라든가 그 자연스러움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랙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단의 탭을 이동을 하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 보조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신의 ADAS가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평균 연비라든가 속도, 연비 단위, 온도 이런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자동 변경과 주간 테마, 야간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 칼럼에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과 차로 유지 장치, 운전대 열선,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 사각지대 경고 장치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유리는 1열만 상하형 모드 언터치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저렇게 병을 넣을 수 있는 구획을 두 개나 마련해 놨죠. 참고로 가속 페달도 오르간 타입이고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페달이 좀 얇은 편이에요.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는 좀 작게 느낄 수 있고요. 하체처럼 쿠션도 조금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티볼리는 저 방석의 길이가 좀 많이 짧은 느낌이 있었는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저 방석의 길이도 조금 더 늘어난 느낌입니다. 티볼리 에어는 휠 베이스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2열의 거주성은 티볼리와 동일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도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이죠. 그리고 2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시트의 크기는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아니고요.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는 조금 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 이 밑에 쪽의 공간에 좀 여유가 있어요. 다른 차들과 달리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낮아요. 그래서 발을 넣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트렁크 공간이죠. 그 늘어난 전장이 거의 다 이 트렁크 공간에 할애가 됐습니다. 티볼리는 기본 트렁크 용량이 427리터고요. 이 티볼리 에어는 7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300리터가 더 늘어난 거죠. 트렁크 바닥은 2단인데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밑에 쪽에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은 1440리터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완전히 평탄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귀에 잘 들리는 그런 음량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좀 큰 편이죠. 이게 음색이 약간 좀 디젤 같아요. 좀 이렇게 둥둥둥둥 하는. 그리고 운전대나 시트로는 진동이 좀 가늘게 있어요. 가솔린 하면은 보통 진동이 이거보다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4기통 가솔린은 보통 이 정도의 진동은 있거든요. 4기통 엔진 치고는 특별히 진동이 더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평균적인 수준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진동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하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4기통 가솔린 엔진 또는 디젤도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좀 더 생기긴 합니다. 근데 아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이 차는 오히려 에어컨을 키면은 1단만 틀어도 이 송풍 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티볼리와 같은 구성이고요. 최고 출력은 163마력입니다. 티볼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가솔린에 비하면은 출력뿐만 아니라 운전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차는 티볼리와 함께 그 저속에서 그 가속 페달의 그 초기 반응이 좀 민감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속으로 운행을 하거나 또는 뭐 주차장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처럼 좀 굉장히 좀 저속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가 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제 출력보다 더 차가 좀 빠르다 또는 시내 운전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운전 편의성이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낮은 속도에서는 이렇게 힘 많이 안 들이고도 차가 쉽게 기동이 돼요. 물론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으면은 그때는 초기 반응 대비해서
그 기대하는 만큼의 그 출력은 안 나오죠. 하체는 기본적으로 조금 탄탄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 역시 토션빔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제 토션빔 치고는 생각보다는 이 적어도 1열에서의 승차감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하체의 충격을 좀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 여운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고요. 그래서 B 세그먼트 SUV인 생각을 하면은 전반적인 승차감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게 부드러운 그런 세팅은 아니어서 좀 아무래도 젊은 층의 그런 감각에 더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멀티링크인 티볼리 사륜과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차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더 떨어지는데, 좀 매끈한 노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요. 물론 이제 노면이 거칠어지거나 그 좌우의 접지가 다르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 이럴 때에는 좀 차이가 있죠. 어느 때 좀 차이가 저는 많이 나는 것 같냐면은 이 과속 방지턱이 아니라 무슨 그 매놀 같은데 한쪽이 패인 곳 있잖아요. 그런데 지날 때 그 뒤에서 텅 하고 치는데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죠. 그게 일종의 약간 좀 공지능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더 차이가 더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시동이 꺼질 때는 약간 탁 하고 그렇게 꺼지는 느낌이고요. 켜질 때도 그 시트로 좀 움직임이 있어요. 이 차가 그 움직임이 있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엔진이 재시동될 때 그 반응이 다른 차들 대비해서 조금 늦습니다. 한 반박자 정도 더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급의 SUV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주행할 때는 역시 이 노면 소음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죠. 지금처럼 속도가 한 50km 이럴 때는 이제 엔진 소리가 부각이 되지만, 이거보다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 소음, 타이어, 뭐 바람 소리, 이런 그 소음이 조금 더 크게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급의 SUV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급에 따라서 방음의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이 정도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티볼리 에어는 2륜만 있잖아요. 그래서 티볼리 사륜보다 차가 더 가벼워요. 차는 더 길지만.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륜과 비교를 하면은 주행할 때 그 흔히 이제 토크 스티어라고 하잖아요. 토크 스티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보통 토크 스티어 같은 느낌은 출발할 때 토크가 한 번에 확 몰리면은 그때 운전대로 그 움직임이 전달이 돼서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차는 출발할 때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주행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이제 정확히는 이 조향이 조금 돌아갔을 때 그때 밟으면은 그 토크 스티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고, 방금처럼 그 홈이 파인 곳 지날 때 타상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스티어링이 잠깐 정확히는 좀 앞바퀴가 접지를 좀 잃는 느낌, 순간적으로.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막상 코너를 조금 빨리 진입을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차가 좀 이렇게 더 많이 기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차가 또 의외로 이렇게 접지력을 또 많이 잃거나 또 그러진 않아요. 쌍용도 이 안전 재난 문자가 뜨네요. 지금처럼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확실히 노면 소음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죠. 근데 이게 노면마다 좀 달라서 정확하게 맞비교 하긴 힘든데, 저 오늘 항상 시승하는 코스가 아니라서 이때 회전수는 한 1800rpm 정도라서 엔진 소음은 이제 거의 안 들리고요. 타이어 소음이 거의 전체 주행 소음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운전 중에 전방 시야는 꽤 좋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티볼리가 동급의 그 다른 SUV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다고 느껴지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껑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보다 머리 위 공간은 또 많이 남고요. 그래서 앞쪽의 시야는 꽤 좋은 편이고, 그 양쪽의 사이드미러 시야 또는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뭔가 이 운전 포지션은 좀 여성 운전자를 좀 위한 그런 그 설정 같아요. 쌍용차 시승하면서 매번 나오는 말이 주행에서
변속기의 성능이 가장 아쉽다인데 이 차 역시 그래요. 근데 그 얼마 전에 탔던 티볼리 가솔린 그 사륜과 비교해 보면은 그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좀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티볼리에 적용된 이 6단 변속기는 대체로 반응이 늦고 변속 충격도 좀 있고, 그래서 요즘에 다른 그 6단 변속기에 비하면은 좀 성능이 처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좋습니다. 물론 딱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6단 역시도 좀 반응이 늦긴 하죠. 예를 들어서 정속 주행을 하다가 추월을 하려고 킥다운을 하면은 반응이 한 반박자 정도 늦어요. 그 이상 늦거나. 그리고 어떨 때는 추월하려고 조금 더 힘을 내려고 밟으면은 그때는 뭔가 이렇게 좀 다운시프트를 좀 주저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운시프트의 그 타이밍이 좀 늦는 거죠. 티볼리 에어의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 타입이에요. ACC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은 아닌 거죠. 근데 차로 유지도 있어요. 이 일반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가 이제 같이 매칭이 되는 차가 좀 드문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에 차로 유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크루즈 컨트롤 걸고 이 차로 유지 버튼, 이게 이쪽에 그 가장 그 2단에 오른쪽에 있는데, 뭐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처음 또는 가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 방향지등 레버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이걸 누르면은 그 차로 그림이 요 밑에 뜨는데, 제가 다른 티볼리 시승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의 이 차로 유지는 성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성능의 핵심은 중앙을 잘 지키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처럼 지금은 괜찮지만 방금은 그 노면이 편차가 있었잖아요, 좌우에. 그때도 중앙을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로 유지 성능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이것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티볼리 때도 그랬지만 이 차 역시도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잖아요. 그러면 저 순간여기가 편차가 좀 되게 심해요. 보통 다른 차들도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그 편차, 이제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큰 편이긴 한데, 이 티볼리는 그게 조금 더 심합니다. 예, 오늘 쌍용 티볼리 에어를 시승을 했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이제 공식적으로 잠시 판매가 중단이 됐다가 재출시가 됐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기존과 동일해요. 티볼리 에어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기존의 BSUV보다 조금 더 큰 트렁크 용량, 이걸 무기로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틈새 시장을 잘 겨냥을 한 건데, 요즘에 그 소형 SUV들 보면은 그 경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흔한 말로 B 플러스 SUV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BSUV에 비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 예를 들어서 셀토스라든가 XM3도 있고요. 그런 경쟁 차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보면 티볼리 에어가 그 한 발 앞선 컨셉의 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컨셉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티볼리와 같은 장점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더 넓은 그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이제 티볼리와 뭐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짐 공간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티볼리 에어가 좀 매력적인 차종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부분 변경된 티볼리처럼 실내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경쟁력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주행할 때는 확실히 차급에 맞게 방음이 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그 소음이 큰 건 맞는데, 보통 소형 SUV들은 거의 이 정도의 방음 정도거든요. 엔진 소음만 보면은 이게 코나 1.6 가솔린보다는 조금 더 좀 덜 시끄럽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실내 디자인이 있는데, 부분 변경되면서 이 실내 디자인 또는 편의 장비가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뭔가 디자인이 이제 소형 SUV보다는 좀 더 그 높은 급의 차에 더 어울리는 그런 좀 올드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차에 타면은 뭔가 좀 이렇게 어두워요. 하이그로시가 많은 거야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 기어 레어만 봐도 티볼리가 아니라 딱 렉스턴 전용 그런 디자인 같은데,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에 있으니까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외장 디자인도 뭐 중간에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이제 출시가 된 지 5년이잖아요. 이 디자인이 나온 지가. 그래서 좀 식상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티볼리는 업데이트가 늦고, 그 사이에 이제 경쟁 차종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비하면은 판매가 많이 좀 내려온 상태잖아요. 근데 이번에 티볼리 에어가 다시 출시가 되면서 판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로써 쌍용 티볼리 에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